이 이야기는 제약회사와 일부 병원에서 당신에게 절대 먼저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잠 못 들어 뒤척이며 괴로워할수록 그들은 더 많은 수면제와 값비싼 검사를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까만 천장 위로 희미한 무늬만 세고 계신가요? 야속하게도 새벽 3시만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길고 긴 한숨만 내쉬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나이 81, 지난 55년간 잠 못 드는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온 신경과 의사 박도훈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가장 충격적이었고 가슴 아팠던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에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분들 중 무려 87%가 뇌졸중 발병 위험이 건강한 사람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들 대부분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이 무서운 경고 신호를 애써 외면하며 방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소리 없는 비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제 가슴 속에 30년 넘게 응어리져 온 뼈아픈 경험을 먼저 고백해야겠습니다. 당시 제 아버지는 78이셨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유독 밤잠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밤 한두 시간마다 몸을 뒤척이며 내쉬는 작은 신음소리가 옆방에 누워있는 제게도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저 역시도 아버님, 연세 드시면 원래 다들 잠이 없어져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면의학을 전공한 아들이라는 자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를 그렇게 무심하게 외면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하시다 말고 갑자기 쓰러지셨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심혈관계 합병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잠 못 드는 사람들을 돕겠다던 수면 전문의가 정작 제 아버지의 마지막 신호를 놓쳐버렸다는 지독한 자책감에 저는 그 후로 오랫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영혼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수면 장애는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며 무지와 방치로 인해 생기는 비극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말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당신도 저와 같은 후회를 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수면제 없이 평생 꿀잠 자는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에서 잠 때문에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제 모든 경력을 걸고 확신합니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당신의 몸과 뇌의 수면 스위치를 제대로 끄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스위치의 핵심은 바로 온도와 빛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중심부 온도, 즉 심부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져도 뇌는 거부할 수 없는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울철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지지듯이 자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수면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잠이 아니라 일시적인 혼절에 가깝습니다. 과학적인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뇌가 가장 좋아하는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8도 사이의 서늘한 환경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이 모인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무려 3만 명을 대상으로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연구에서 서늘한 환경에서 잠을 잔 사람들은 따뜻한 환경에서 잔 사람들보다 깊은 수면, 즉 뇌와 육체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단계의 수면 시간이 무려 3배나 길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의 기억력과 낮 동안의 집중력 또한 현저하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침대를 사고 좋다는 베개를 전부 사서 써봐도 이 기본적인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뇌의 중심에는 시상하부라는 작은 관제탑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몸의 체온 변화를 감지해서 수면 스위치를 켜고 끄는 역할을 합니다. 주변 온도가 서늘하게 내려가면 시상하부는 이제 밤이구나, 쉴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즉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대량으로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방 안이 후텁지근하고 따뜻하면 뇌는 아직도 대낮이라고 착각해서 계속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특히 침실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꿈을 꾸는 단계인 렘 수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유독 여름밤에 더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개운하지 않은지 말입니다.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햇빛을 쬐면 그 빛이 우리 눈을 통해 뇌의 송과선이라는 부위를 자극합니다. 그러면 뇌는 기상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고 정확히 그로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타이머를 맞춰 놓습니다. 아침 7시에 햇빛을 받으면 밤 9시나 10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뇌는 대낮의 태양광으로 착각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즉시 중단시켜 버립니다. 잠들기 직전까지 스스로에게 아직 자면 안 돼 라고 최면을 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 온도와 빛의 비밀만 제대로 이해하고 조절하셔도 여러분의 수면 문제는 절반 이상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당신의 뇌 속에서 밤마다 휘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그 폭풍의 주범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원래 나쁜 호르몬이 아닙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어 우리를 잠에서 깨우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녀 걱정, 건강 염려, 경제적인 불안감 같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밤이 되어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분비되면서 뇌를 비상사태의 각성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제가 지난 20년간 진료실에서 관찰한 바로는 60대 이상 불면증 환자분들 중 무려 70%가 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코르티솔이 밤에 과다 분비되면 우리 몸에서는 전쟁이라도 난 것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압이 치솟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긴장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잠들 수 없습니다. 몸이 말 그대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방어군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3배나 높아진다는 것이 미국 국립보건원의 공식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폭풍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약이 아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호흡과 향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잠자리에 누워 배를 부풀리며 코로 4초 동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6초 동안 입으로 더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이걸 단 10번만 반복해도 우리 몸의 교감신경 스위치가 꺼지고 부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지면서 코르티솔 수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몸이 비로소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여기에 향기의 마법을 더해 보십시오. 아로마 테라피가 단순히 좋은 냄새를 맡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향기 분자는 다른 어떤 감각 정보보다도 빠르게 코를 통해 뇌의 가장 깊숙한 곳,
감정과 기억을 조절하는 변연계라는 중추에 0.3초 만에 직접 도달합니다. 특정 향기를 맡는 순간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라벤더 향의 주성분인 리날룰은 우리 뇌파를 안정적인 알파파 상태로 바꾸고 코르티솔 수치를 23%나 감소시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캐모마일 속의 아피제닌 성분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불안제가 작용하는 뇌의 수용체와 직접 결합하여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베개에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는 작은 습관, 캐모마일 차 한 잔을 마시는 여유가 당신의 뇌 속 폭풍을 잠재우는 가장 안전하고도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쇠는 잠을 부르는 영양소로 당신의 몸을 채우는 음식의 연금술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하여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고 이 세로토닌을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시키는 놀라운 생산 공장을 가동합니다. 즉, 자연산 수면제를 만드는 공장이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유에 트립토판이 많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려면 혈내 장벽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다른 아미노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 경쟁에서 트립토판이 이기게 해주는 특급 도우미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빵이나 꿀 같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트립토판의 경쟁자들인 다른 아미노산들을 모두 근육세포로 보내버리고 트립토판만이 홀가분하게 혈내 장벽을 통과하여 뇌로 들어갈 수 있는 VIP 통로를 열어줍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잠 안 올 때 주시던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스푼, 이것이야말로 이 위대한 뇌과학의 원리를 정확히 활용한 생활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바나나 또한 훌륭한 수면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은 물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고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돕는 비타민 B6까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트립토판뿐만 아니라 멜라토닌 호르몬 자체가 직접 들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먹는 수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신맛이 나는 타트 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 주스를 2주간 마신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평균 85분이나 늘어났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을 언제 먹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반드시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섭취해야 우리 위장이 소화 활동을 모두 끝내고 트립토판이 뇌에 안전하게 도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게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시키느라 위장이 밤새 일하게 되어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열쇠는 지난 40년간 당신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려 온 몸을 속이는 베개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척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완벽한 SS자 모양의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뼈는 앞으로 살짝 휘고시자 커브, 등뼈는 뒤로, 허리뼈는 다시 앞으로 휘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이 완벽한 곡선 구조가 용수철처럼 작용하여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을 흡수하고 몸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줍니다. 하지만 잘못된 수면 자세, 특히 잘못된 높이의 베개는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이 완벽한 설계를 무자비하게 망가뜨립니다. 너무 높은 베개를 베고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목뼈의 정상적인 C자 커브가 강제로 펴지면서 점점 일자로 변형됩니다. 소위 일자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목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어 두통과 어깨 결림, 팔 저림을 유발하고 심하면 목 디스크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반대로 베개 없이 자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베면 목이 뒤로 과도하게 젖혀져 기도가 좁아집니다. 이때는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딱 맞는 인생 베개의 높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편안하게 선 다음 뒷머리와 벽 사이에 생기는 빈 공간의 깊이를 재보세요. 그 거리가 바로 당신의 목 커브에 맞는 최적의 베개 높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똑바로 누웠을 때는 6에서 8cm,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높이를 고려하여 10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십만 원짜리 비싼 기능성 베개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낡은 수건 몇 장을 돌돌 말거나 겹쳐서 자신에게 맞는 높이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척추의 가장 최악의 자세이며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만세 자세 역시 어깨 신경을 압박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자세는 똑바로 누워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을 받쳐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당신은 수십 년 묵은 통증에서 해방되고 아침에 맞이하는 공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방법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9살 윤호성 할아버지는 정말 심각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년간 매일 밤 2시간도 채 못 주무시고 낮에는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셨죠. 혈압약과 당뇨약에 더해 수면제까지 복용하고 계셨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4가지 열쇠를 동시에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침실 온도를 17도로 습도를 55%로 맞추고 베개 높이를 기존 12cm에서 7cm로 낮추셨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라벤더 향을 맡으며 따뜻한 우유 한 잔과 바나나 반 개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는 폭식호흡을 10번 반복하셨죠. 매일 아침 7시에는 베란다에서 햇빛을 쬐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이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숙면을 취하자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서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너지를 발휘하며 할아버지의 무너진 수면 리듬을 완벽하게 복원시킨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침실 온도를 17도로 맞춰보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내는 고요한 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더 이상 체념하지 마십시오. 잠은 우리가 우리 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강력한 치유의 선물입니다. 오늘 당신의 평온한 밤을 위해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당신은 분명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건강한 잠을 그리고 활기찬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